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혜자입니다. 여러분 아침 잘 드시고 또 이제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라요. 비가 좀 오긴 오는데 비는 그렇게 또 많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좀 그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비가 좀 그칠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인데 아이들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좀 재밌게 놀아야겠죠. 지금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많은 지인들이 막 전화를 막 주고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단연 화제는 그거죠. 그 SG 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지금 특히 뭐 주가 조작 의혹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핵심 인물 그 라더견이죠. 라더견 H 투자자문사 대표였을 거예요. 이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또, 대상이 또 키움증권이더라고, 또 키움증권. 그 사측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요, 오너인 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그 회장의 주식 매도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다 보니까, 금융당국의 조사로 이제 확대된 상황 속에서, 기자와 이제 뭐 여러 지인들 막 계속 뭐 통화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 역시 보면은 개미들이 불만이 가장 많았을 것 같아요. 개미들 장난이 아닐 겁니다. 특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쓰죠. 주식 거래할 때 쓰는 어플이 그 키움증권가 많이 쓰더라고.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인데 영웅문이라고 있을 거야. 이걸 많이 쓰는데 요즘 막 영웅문 삭제를 하더라고요. 짜증나가지고. 응? 도대체 이 기업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우리 같은 개미들은 열받았어요. 개인 투자들은 야 영웅문 지워버리고 다른 증권사 가자. 그래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니까 키움증권에게는 지금 개미들의 그 보이콧 움직임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인다는 게 더 큰 위기라고 합니다. 우선 오너에 대한 강도 높은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가 이제 시작됐어요. 여기에 연내 그 초대형 투자은행 그 사업 인가가 이제 힘들어진 데다가 그 차액 결제 거래 투자자들의 손실로 대규모 미수채권 손실 발생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키움증권이 개미들의 불매 운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국내 증권업계에서 개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가장 특화된 증권사라고 하죠. 키움증권이 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제출한 작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2022년 국내 주식 시장 점유율 누적이 19.6%이래요. 이르고 20년에는 21.68, 21년에는 21.56%에 비해서 매 규모가 좀 작아지긴 하지만은 미래에셋, NH,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삼성, KB, 일명 빅5죠. 이 빅5의 점유율이 8에서 10%인 점을 고려하면은 2배가량 높아요. 높은데 해외 주식 시장 점유율의 경우에는 35.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개미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증권사인 만큼 개미들의 분노가 뼈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증권학계 관계자도 이번 일을 통해서 키움증권이 국내 증시 점유율 1위 자리가 흔들릴 정도의 타격을 입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서도 사실 관계를 떠나서 이미지에 입은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는 힘들 수 있다는 점이 키움증권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키움증권 종목 토론방에서 김 회장은 물론이고 키움증권 경영진에 대한 그 날선 글들이 아주 게시되고 있어요. 많이 게시되고 있어요. 보니까 다수의 개미들이 그 키움증권의 계좌에 있던 주식을 그 다른 증권사로 옮겼다는 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뭐 그런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4일날 김 회장의 전격적인 대국민 사과 역시 개미들의 힘으로는 현재 키움증권의 위상이 만들어졌다는 현실과 좀 맥락이 다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그 김 회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감을 사회에 반환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모든 분들께 상실감을 드린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런 말도 김 회장은 남겼습니다. 금융당국은 전 키움증권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해요.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나머지 주요 증권사에 대해서 그 S증권발 폭락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그런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금융당국의 그 조사의 칼끝은 김 회장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던데, 앞서서 김 회장은 주가 폭락 2거래일 전에 20일 날 그 블록딜을 통해 가지고 그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를 매도한 바 있어요. 이때 매각 대금만으로 한 605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 앞서서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그 라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면서 김 회장을 배우로 지목한 바 있는데, 김 회장이 주가 폭락 전 다우데이터 주식을 한꺼번에 내다 팔아가지고 주가 폭락을 유발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키움증권 측에서 사실 무근이다. 지난 2일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죠. 그 허위사실 및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태인데, 키움은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 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그런 라더견이 발언은 실시간 후 자동 실행되는 CFD의 반대 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키움증권이 이제 주가 조작을 하거나 주가 조작 세력과 연계됐다는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 회장 측은 지난 3일이죠. 블록딜로 그 매도한 다우데이터 주식 이거에 대한 거래 맹세서도 공개하면서 자신에게 씌워진 공매도 의혹을 이제 반박하기도 하네요. 보니까 일단 금감원 조사에서는 키움증권이 이제 CFD 반대 매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중증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CFD 관련 개인 전문 투자자 그 여건과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 그리고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과 내부 임직원의 그 연루 여부 등도 조사의 대상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SG증권발 그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지위고하나 재산의 유무 또는 사회적인 그런 위치 고려 없이 아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고요. 이원석 총장도 검찰총장도 금융당국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면서 주가 조작 그 가담 세력과 부당 이득 그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가지고 엄정하게 처벌하라, 그렇게 지시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현재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라더견 대표를 비롯해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다수 인물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서 이제 수사 중입니다. 4일에는 서울 성파구 시그니엘에 있는 라 대표의 그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도 했네요. 사실 키움증권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지금까지 말한 것만으로 그치지 않네요. 당초 2분기 내로 알려졌던 키움증권의 초대형 IB 인가 신청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최대 주주에 대한 검찰 조사와 금감원 검사 등이 진행될 때는 초대형 IB 인가는 보류되는 것이 통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김 회장이 키움증권 경영 예산에서 완전히 물러난 배경에는 회사와 경영진 주주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면서도, 하지만 초대형 IB 인가 보류란 결과를 피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에서도 김 회장의 영향력에서 키움증권이 완전히 자유로울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전망을 합니다. 이 S증권에서 발생한 매물 출회로 8개 종목이 연일 하한가 기록했고, 이 CFD 관련 미수 채권이 이 발생한 것도 키움증권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SG증권하고 CFD 계약을 체결한 국내 증권사 중 한 곳이 바로 키움증권이라네요. 키움증권.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증권업계 전반에 발생한 그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거론되는 주요 증권사들 가운데 키움증권의 미수채권 규모가 최대 규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이 될 정도의 상당한 수준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키움증권의 위기를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가예요, 여러분. 주가인데, 키움증권의 주가는 4일 종가 기준 89,000원을 잘 맞췄고, 키움증권의 주가가 9만원 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올해 1월 3일 이후 처음이네요. 연중 최고치를 찍었던 14일과 비교하니까 18.7%나 하락을 했고요. 키움증권의 주가는 최근 10일 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사실 키움증권의 그 주식은 그동안 증권주 가운데서도 투자 가치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FM 가이드에 보면은 그 증권사 컨센에 따르니까 키움증권에 대한 투자이기는 4.0, 다른 빅5 증권사 보니까 삼성증권 3.9, NH가 3.8, 미래에스 3.56 등 그 비해서 점수가 확연히 높아요. 특히 올해 1분기 들어서 키움의 강점은 극대화됐어요. 지난달 13일 그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개미들의 그 주식 매매 활성화로 리테일 관련 수익이 크게 증가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충당금 설정 부담이 적어서 이를 온전한 실적으로 반영했다. 그래서 올해도 업종 내에서 가장 안전한 그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한 바 분석을 했죠. 그래서 BNK에서는 뭐라냐, 그 시장 지배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거래대금 증가의 그 최대 수혜주라고 칭하면서 목표 주가를 13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시점에 키움증권에 대한 평가의 방향은 또 완전히 달라지는 분위기네요. 일단은 어느 모 특정 모 애널이 그래요. 뭐 애널이 익명을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 애널이 이번 일은 어쩌면 키움증권이 갖고 있던 개미들의 대표 창구란 이미지를 완전히 훼손할 수도 있다. 다른 증권사들이 추격의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그 벌어졌던 격차가 이번 일로 눈에 띌 정도로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앞으로 이제 키움의 앞날, 키움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봤어요. 참고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